특허를 받기 직전까지 준비 중이었던 이 아이템을 카피 업체한테 그대로 홀라당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입었던 손해가 재고들을 10,000개 정도 떠안았고요. 그리고 판매가 뚝 끊겨버렸고, 경쟁업체에서는 저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재고를 떠안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유통하는 혁이형 서본혁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도매업까지 하게 됐는지 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먼저 제 채널을 소개해 드릴 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대학생 때부터 남들하고는 다르게 토익, 학점 이런 걸 신경 쓰기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업을 시작했었어요. 영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스테이크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첫날에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 맛있는데 이걸 알릴 방법이 없어서 그 당시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카드를 만들어서 명함처럼 쿠폰을 나눠줬는데 이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업이 필요하구나, 영업이라는 게 마케팅의 기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 하게 된 게 1학년 때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고, 결국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팔고 싶다, 이런 거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창업 캠프에서 수상도 하고, 그리고 창업을 위한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품 개발을 했던 게 토양 센서였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게 반려식물을 위한 식집사 브랜드였거든요. 그렇게 식집사 브랜드 라움생을 런칭했을 때 처음 나왔던 매출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대학교 때 1,000만 원 나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처음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는 나라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미국 아마존에 수출을 해서 풀필먼트를 이용해서 제품을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부산의 전시회에도 참가를 해서 다른 업체들한테 많이 이름을 알렸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쿠팡에 입점을 해서 그 당시에 이름은 제트배송이었는데, 제트배송으로 주말에 2,000개까지 한 번에 나갈 정도로 수량이 잘 나갔습니다. 한 번 제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저는 5,000개, 10,000개 이렇게 제작을 했어야 될 정도로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하고 나서 소매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소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걸 또 팔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유아용품도 만들고 또 인형도 만들고 디자인도 직접 해보고 디자인한 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쿠팡에서 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제가 도매로 넘어가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가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개발한 그 특허는 없지만 특허를 받기 직전까지 준비 중이었던 이 아이템을 카피 업체한테 그대로 홀라당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입었던 손해가 재고들을 10,000개 정도 떠안았고요. 그리고 판매가 뚝 끊겨버렸고, 그리고 경쟁업체에서는 저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재고를 떠안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재고가 무섭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생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조, 그러니까 공급 쪽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고에 대해서 무서움을 이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 브랜드 파워가 없고 내 인지도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물건을 뺏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준비했던 게 스포츠 브랜드를 해보자. 이미 널리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등으로 대표되는 브랜드를 내가 유통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브랜드 소매를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소매를 시작하니까 이게 광고를 영업을 안 해도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건을 판 게 2, 3년, 4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브랜드 소매도 할 만한 겁니다. 그렇게 물건을 팔다가 광고도 태우고 이제 제트 배송도 넣고, 그렇게 쿠팡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제가 힘들어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서 사람들은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돈이 많이 묶이게 돼요. 거기에서 리스크가 오고요. 두 번째로 소싱을 하는데 물건이 할당되다 보니까 본사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아니면은 벤더에서 구할 수가 없으면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걸 잘 팔고 있어서 물건만 대주면 계속 팔 자신이 있는데, 더 잘 팔 자신이 있는데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싱이 되게 힘들구나, 소싱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계속 힘들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고 그 시장을 파봤더니 엄청 폐쇄적이고 좁은 도매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동대문 도매하고는 좀 달라요. 동대문 왕도매, 동대문 도매 이런 곳은 이제 물건을 중국이나 다른 데서 제조한 거를 떼와서 제조한 거를 파는 거랑 반면, 브랜드 유통 도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본사, 그리고 빅밴더들, 화주사들, 이렇게 물건을 일정하게 찍어내는 공급이 제한된 물건들을, 제품을 수급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도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랑 많이 달라요. 이 시장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이때 당시 제가 쓴 돈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강의를, 무료 강의부터 해서 비싼 거는 한 번 수업 듣는데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수업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돈을 썼을 때는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시장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다음에 바로 또 도매를 했냐? 그렇진 않아요. 도매업은 되게 폐쇄적이라 쉽게 영업이 뚫리지가 않아요. 저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진짜 잠을 정말 많이 안 자면서 3, 4시간만 자면서 정말 전국에 안 다닌 곳이 없어요.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백화점을 영업했었는데, 백화점에서 영업이 꼴찌인 백화점이 어디지? 라고 알아본 다음에 백화점이 꼴찌인 곳은 나한테 좀 더 잘 얘기를 해줄 거야 라고 가정해서 찾아가 본 적도 있고, 반대로 영업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지? 해서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아울렛도 매일 갔습니다. 제가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을 매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상품이 언제 달라지는지, 1쿼터 때는 어떻고 2쿼터 때는 어떻고 상반기 어떻고 하반기 어떻고를 엑셀로 정리를 다 하면서 물건이 이때 왜 빠지고 왜 나가고 이거는 왜 빨리 품절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때 알아봤던 거를 기반으로 또 점장님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장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렇게 브랜드 본사 출신 사람들, 그리고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도매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아직도 한계는 있었어요. 도매업도 저를 도와주는 지금의 동업하고 계신 사장님이나, 그리고 많은 공급을 도와주는 벤더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도매로 공급을 해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물건을 찾아드리고 이런 과정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도매를 하면서 가장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문제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제가 이 문제들을 제 노하우를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제가 도매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도매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물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게 되게 힘이 되고, 그런 이유로 제가 지금도 도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매를 통해서 도매를 하게 된 계기는, 저한테 있어서는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여기에서 제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브랜드 유통이라고 해서 이게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돈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노트북 한 대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 한 명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양질의 유통 관련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료 PDF가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